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 장관의 기세가 점차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결국에 진실은 승리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에 검찰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지금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추 장관의 지시 자체가 위법하고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내 추 장관의 입지 또한 점차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친문과 비문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점차 지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의원은 오늘 결국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당 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2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비문 세력인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또 친문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추 장관의 입지 또한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호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추 장관이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배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라는 그런 폭로를 한 것인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낙연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추 장관과 그리고 또 청와대에 대한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이제 거론이 됐었던 홍영표 의원은 결국 당대표 출마를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우원식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불출마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당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좁혀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낙연 대 김부겸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전에 이낙연 의원은 7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서로는 굳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오늘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낙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한 비문이 아니라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전부터 계속해서 이낙연 의원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됐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당대표를 출마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도 2년을 채우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것이냐. 이 당 자체가 저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쏠려서야 되겠냐라고 대놓고 이낙연에 대한 견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견제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부겸 의원이었는데요. 김부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낙연과의 차이점을 굉장히 부각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당선 시 임기 2년을 완주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에 기여하는 당대표의 역할, 한마디로 문재인과 연결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이낙연 의원을 배려해서 당대표 출마일을 미뤘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그런 해석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낙연 의원이 오늘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하지 않았습니까? 7일.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주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뿌리서 첫 인사를 하겠다라면서 광주행을 택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있으면은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낙연 의원을 배려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용어인 것 뿐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친문과 비문 두 세력 간의 이제 견제인데 지금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죠. 박원수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형제다 이런 얘기까지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그 묘한 긴장감 속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관전할 만한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낙연 의원이 몇 가지 점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는데요. 자, 추미애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추미애 지시에 윤석열이 따라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놨는데 겉으로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의원이 추 장관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비문 세력이다 보니까 친문 세력에 대한 약간 조금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을 보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하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검찰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기사의 제목이 뽑혀져 있는 것처럼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장관의 합법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합법적이라는 조건을 지금 붙여놓은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멘트 자체가 바로 전날 검사장들의 이제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추 장관의 지금 그런 식의 지위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지금 팽배한 상태에서 합법적 지위를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건을 달아놨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요. 노영민 실장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한 거죠. 2주택 논란에 대해서 아쉽다, 합당한 조치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했던 그 발언들을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문 세력 자체가 굉장히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합법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런 멘트를 지금 남기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정말 기름장이야 맞기는 맞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추 장관의 입지가 굉장히 좀 앞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 장관에 대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폭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폭로를 했습니다. 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다른 사람이 아닌 청와대가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그런 식의 압박 자체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다, 참 고약하다,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듭니다. 추 장관이 이제 장관으로서 그래도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게 이제 일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청와대의 지금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림자, 그 노무현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들에서 좌지우지가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좀 연민의 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고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던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뒤로는 그렇게 추 장관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니 다음과 같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0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반일 뿐 아니라 인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는 것이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이 한 몸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비문 세력의 어떤 세력 강화는 추 장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비문 세력 자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검찰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추 장관의 입지가 굉장히 지금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자,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강조를 일전에 했었습니다.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국의 검사장들은 다음과 같이 뜻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특임검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찰 내부적으로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글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현직 부장검사가 중앙지검 수사팀에 편파 수사 의혹을 해명하라 라는 비판글을 또 올렸다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비문 세력이 지금 세력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또 검찰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의견이 합치가 돼가지고 추 장관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추 장관은 개인적인 일로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들과 관련된 논란, 이것도 지금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들과 같이 복무를 했던 A씨의 지금 폭로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추 장관으로부터 검언 유착, 지라시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인 폭로를 했었죠. 당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또 검찰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추 장관 개인적으로도 어떤 측면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한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도 그것을 잘 아는지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이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추 장관은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하루 연차 휴가를 내고 모처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글쎄요, 하루 연차를 좀 내고 누군가를 굉장히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에 대한 또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는지 연차를 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 장관에 대한 입지는 점점 지금 좁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의 등장, 그리고 또 비문 세력의 강화, 그리고 또 검찰 내부의 어떤 항명, 그리고 개인적인 일까지 앞으로 추 장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